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이 모기의 외형과 비행 메커니즘을 모방한 초소형 드론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드론은 손가락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극소형 장치로 향후 정찰과 감시에 사용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과기술대학은 최근 이른바 모기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길이 2cm, 날개폭 3cm, 무게 0.3g에 불과한 이 드론은 노란색 날개와 곤충형 다리를 갖췄으며 초당 최대 500번의 날개짓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강화, 연성 구동기를 통해 곤충처럼 유연하게 비행하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 드론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돼 있어 사람의 음성을 엿듣고 전자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맨눈에 잘 보이지 않고 레이더 감시망도 피할 수 있어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샘 브레스닉 연구원은 이 같은 장치는 실내 공간처럼 큰 드론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사람의 대화를 엿듣거나 추적하는 데 적합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티모시 히스 선임 연구원 역시 비밀번호나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데 악용될 수 있으며 테러나 산업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CCTV7 방송은 해당 드론을 손가락으로 들어 시연하는 장면을 공개했으며 날개 2개 또는 4개를 가진 2가지 모델이 소개됐습니다. 날개 4개 모델은 스마트폰으로 조종이 가능하며 일부 기능은 실시간 제어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해당 장치가 실전 배치됐다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는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래의 전장에서는 이러한 초소형 장치가 전략적 핵심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은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단순 감시를 넘어 재난 구조, 위험 지역 정보 수집 등 긍정적 활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밀한 센서와 배터리 성능, 통신 기술, 자율 복귀 기능 등이 함께 갖춰져야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중국이 개발한 모기 드론은 생체공학, 전자공학, 나노 소재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장치입니다. 그만큼 향후 군사와 민간 전반에서 광범위한 논쟁과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소형 드론 기술이 안보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기억을 한다는 말, 단순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 연구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억은 뇌세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기억 저장은 단지 뇌에만 국한된 기능이 아니라 신체 내의 다른 세포들도 학습과 기억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를 이끈 니콜라이 쿠슈슈킨 생명과학 교수는 기억이 뇌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을 뒤엎는 연구 결과라며 기억 형성에 있어 모든 세포가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연구팀은 뇌가 아닌 인간의 신경세포와 신장세포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세포들을 반복적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화학신호에 노출시킨 결과 기억 유전자로 알려진 특정 유전자가 활성화되며 단백질이 빛을 내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을 단번에 집중적으로 주입했을 때보다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주입했을 때 기억 유전자가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오래 활성화됐습니다. 이는 뇌의 학습 메커니즘으로 알려진 집중, 분산 효과와 유사한 반응입니다. 요컨대 벼락치기보다 휴지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때 기억이 더 잘 유지되는 원리를 뇌 이외의 세포들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쿠쿠슈킨 교수는 이제는 기억이라는 현상을 뇌만의 일이 아닌 몸 전체가 참여하는 생명활동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췌장이 과거의 식습관을 기억해 혈당을 조절하거나 암세포가 항암 치료 패턴을 기억해 저항성을 키우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억의 개념을 확장시키며 미래의 기억장애 치료법, 학습 능력 강화 전략, 그리고 질병 대응 방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블랙홀을 연결하는 시공간의 지름길, 이른바 웜홀과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된 것처럼 동작하는 양자 얽힘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웜홀은 아인슈타인과 로젠이 1935년 예측한 이론으로 마치 사과를 벌레가 파먹은 통로처럼 시공간을 구부려 먼 지점을 연결합니다. 한편 양자 얽힘은 원자나 소립자들이 얽힌 상태에 있을 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입자의 상태도 동시에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이 신비로운 특성은 수십 년간 양자 컴퓨터와 암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아 왔습니다. 최근 미국 고등과학원의 후안 말다세나 교수와 스탠퍼드대 레너드 서스킨드 교수는 블랙홀 두 개의 양자 상태를 얽히게 만들면 이들 사이에 실제 웜홀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ER은 EPR 가설로 웜홀은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 양자 얽힘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역설이 실은 같은 현상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MIT의 줄리언 소너 박사에 의해 더 진전됐습니다. 그는 진공에서 생성되는 쿼크, 반쿼크 쌍이 얽힐 때 이들 사이에 아주 미세한 웜홀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끈 이론의 홀로그램 원리를 적용했으며 중력이란 개념이 사실은 양자 얽힘에서 기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즉,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 관측하는 중력과 시공간의 휘어짐이 실제로는 양자 수준에서의 얽힘과 정보 흐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가설이 입증된다면 물리학의 두 축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묶는 양자 중력 이론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꿈꿨던 통일 이론의 열쇠가 바로 이 웜홀과 양자 얽힘의 연결고리에서 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우주의 구조가 단지 시공간의 차원적 문제만이 아닌 정보와 얽힘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Z세대가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과감한 지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티켓 한 장에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들여도 단순한 관람이 아닌 소중한 경험이라는 인식이 지출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 인터뷰에 의하면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크리켓 조는 지난해 총 7번의 공연을 관람하며 약 1,16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든 것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캐나다 토론토 콘서트였습니다. 티켓 $600, 항공과 숙박비 $3,000, 굿즈 $470 등 총 $4,000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그는 라이브 음악은 저를 살아있게 만든다며 공연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콘서트 티켓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전산통합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중음악 공연의 평균 티켓 가격은 약 11만 9천 원으로 2020년 대비 44% 넘게 올랐습니다. 블랙핑크와 지드래곤 등의 공연 티켓은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상황도 유사합니다. 1996년 미국 투어 평균 티켓 가격은 약 3만 5천 원이었지만 2023년엔 약 18만 5천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합니다. 비욘세의 카우보이 카터 투어는 티켓 최저가가 약 20만 원이었지만 94% 이상이 팔렸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리셀 가격은 평균 15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세븐틴도 전 세계 투어를 통해 1,67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포모를 가진 Z세대의 특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 마케팅사 머지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응답자의 86%는 공연을 위해 과소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공연이 주는 현장감과 추억을 무엇보다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브 네이션은 티켓 판매 속도는 지난해보다 빨라졌다며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공연 수요, 광고비, 인건비, 장비 비용 등 제작비 전반의 상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연은 무대 연출과 운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고가의 티켓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는 동적 가격 책정 시스템이 도입되며 가격이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티켓값 외에 부대 비용도 부담입니다. 항공과 숙박, 식비, 굿즈 구매 등 추가 지출로 공연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층 사이에선 공연 관람은 사치라는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공연은 이제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경험의 총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Z세대는 비싸진 티켓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경험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